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볼 주제는요, 바로 짜잔, 국어 배경지식 미술사 편입니다. 자, 전에 우리 과학 지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자, 오늘부터 미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음악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철학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직 배경지식에 대해서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배경지식, 이 미술사를 다룰 때는요, 한 번에 쭉 다룰 수는 없고요. 파트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말하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알고 배경 지식을 들었을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좀 패스해도 될지 알 수 있으니까. 됐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고대. 그리고 중세. 그 다음에 어디죠? 달죠? 르네상스.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현대로 넘어오는 이런 순에 있어서 하나씩 배경 지식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미술사에 대해서요. 알겠죠? 다음 3번.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들 복습. 이런 순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한번 중요한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미술사 하면 고대부터 시작해요. 고대. 그런데 우리가 과학사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과학은 하늘을 연구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다 했죠. 똑같아요. 이 미술도 결국 신을 그리고자 했어요. 이게 바로 고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고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디서 시작했냐면 당연히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자,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신을 사람처럼 그렸어요. 어떻게? 정밀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밀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 흔히 말하는 황금비, 이런 비율로 우리가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라는 미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세로 넘어갔어요.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기준은 뭐죠? 자, 우리 세계사 우리 영상 다 올렸는데요. 보고 한번 봅시다. 자,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그렇죠? 밀라노 칙령이죠? 300년에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을 그리긴 했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요때 특징들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후광이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노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을 크게 그려요. 또 예수님을 크게 그리고 제자들은 크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려요? 작게 그려요. 이런 식의 어떤 고대 이집트에서 볼 수 있었던 일들을 사실 밀라노 칙령 이후에 했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와요.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르네상스의 다른 말은 뭐라 그랬죠? 본뜻 신, 고전, 주의라고 했죠. 기억나죠? 르네상스의 뜻 무엇인지. 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사람처럼 황금비로 표현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그림의 주제가 사람을 그리고 시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을 그려요. 여기까지 알겠죠? 이게 르네상스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다음에 그림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으로 바뀌게 돼요. 뭐 로코코라든지, 그쵸? 뭐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죠, 사실. 그런 것들. 자, 프랑스 그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면서 수많은 예술품으로 가득 채웠어요. 맞죠? 자, 그런 식으로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이죠. 다시 말하면 화가들이 자기의 개성을
표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려달라는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려달라는 대로 그림을 예쁘게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들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실 많이 쓰이긴 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다가 그림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다음에 빛을 연구해요. 빛. 이 과학도 빛을 연구하면서 현대로 왔잖아요. 이 미술사도 참 신기한 게 빛을 그리면서 감정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장소를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그렸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화가가 감정을 나타내고 화가가 자기만의 화풍을 가지고 개성을 표현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근대 미술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미술이 흘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술사에서 정점을 찍은 화가가 등장하게 되죠. 이 시대가. 이게 바로 어떤 화가들이냐면 후기 인상파 화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감정을 싣고 그림에 어떤 철학을 남기고 그림의 예술성을 돋보이게 돼. 그게 바로 사실 후기 인상파가 정점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연구했대. 빛. 그쵸? 빛. 사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외우기 좋으라고 할 때 뭐냐면 야, 빛 보면서 그랬으니까 찡그렸잖아. 그래서 인상파야.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찡그리면서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를 나누겠지만 전기는 어떤 이륙하는 단계였다면 후기에서 정점을 찍은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흐, 유명하죠. 고갱, 이런 화가들이에요. 유명하죠. 그쵸? 자화상도 그리고요. 별이 빛나는 밤, 이런 되게 멋있는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근대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고 또 세계 1차, 2차 전쟁을 거치면서 최종 예술의 정점을 찍는 화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화가 이름이 바로 누구다? 피카소다라는 거죠. 피카소. 자, 많이 들어봤죠? 피카소. 피카소 누구냐? 이체파 화가다라는 거예요. 이체파. 여기는 그림의 어떤 그림을 재해석해서 선을 다시 그리고, 그쵸? 어떤 캠퍼스 위에다가 유화를 그릴 때 선의 표현, 뭐 태양의 표현 이런 것들을 개성을 했다면 피카소는 아예 그림을 분해해 버리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입체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코 이렇게 그렸어. 코 이렇게 그렸어 내가. 그 다음에 눈은 이렇게 그려. 정면에서 본 모습 이렇게. 그리고 입은 이렇게 그려. 이런 거 봤죠. 귀는 였다 그려. 귀. 좀 괴물 같네. 머리 예쁘게 잘 그려.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좀 너무 이상한데? 제가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요런 모습들, 그쵸? 이런 게 바로 입체파라고 한다. 자, 알고 있죠? 요런 거. 자, 요게 바로 피카소예요. 근데 피카소가 사실 정점을 찍죠. 그 다음부터 바로 예술이 어디로 빠지냐? 바로 추상화로 빠지면서 예술은 더 이상 캠퍼스 어떤 도화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미디어에도 있고 어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예술이다 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술의 종류가 막 갈라지죠. 여기까지. 요게 바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제가 보면 이야기했죠. 시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물. 그 다음에 주장. 이렇게 있다 했죠. 그쵸? 그래서 보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 화가가 꼭 한 명씩 나타나요.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딱 한두 명 나타나요. 점점을 딱 찍어. 요때 무엇을 그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정리하자면 답을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것만 봐도 사실 감이 많이 잡힐 거예요. 일단은 고대 시대의 비너스 나오고요. 그쵸? 그 팔이 없는 비너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작품 나오죠. 그 다음에 중세 안 나와요. 자, 르네상스 누굴까요? 당연히 미켈란젤로. 또 누구죠?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딱 보이죠? 두 명.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해가지고 뭐 나오겠죠. 모나리자 나오고 천지창조 나오고 요 그림들 딱 보이죠. 보일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난 다음에 강의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올까요? 당연히 그쵸. 고흐, 고갱 나오겠죠. 여기서 뭐 나오죠? 후기 인상파.
딱 나오고요. 여기서 요 전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전묘법이라고 해요. 전묘법은 예술을 더하기 과학, 이런 것들이 추가된 미술의 방법이에요. 자, 요게 대해서는 우리 이거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할 때, 배경지 설명할 때 좀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고흐 고객 나온 다음에 누구로 이어진다? 그렇죠. 바로 피카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피카소 누구? 이체파. 이렇게. 그래서 미술지문 나오면요, 맨날 고흐, 고갱, 전묘법, 피카소, 미켈란젤로, 다빈치, 뭐 맨날 이 사람들이야. 그쵸? 이 사람들 범주 내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은 미술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었어요. 자, 다음 시간 이어지는 강의는요, 이제 고전부터 해서 하나씩 그림도 살펴보고 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